자, 그런가 하면요.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당시에 나 소주 4병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박대성과 범죄 심리 전문가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. 왜 그러셨어요?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?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. 소주? 네. 본인은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만취한 사람 치고는 지금 이 행적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도주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재빠르게 순식간에 도주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. 도대체가 좀 말이 맞지 않는다. 예, 이 변호사. 처음에는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서서히 기억이 난다고 하고 네. 소주 4병을 먹었다고 했는데 저게 소주 4병을 다 마신 게 아니라고요? 네, 경찰이요. 지난달 28일 이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해 보니까 식탁에 소주병 4병이 있었던 건 맞았습니다. 그런데 단 2병만 소주가 비어져 있었고요. 나머지 2병은 소주가 담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. 즉 소주를 4병을 다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라는 박대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압수수색 결과 밝혀졌습니다. 그럼 만취 상태도 아니었고 저렇게 걸어다니고 이런 모습이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범행 전후 3시간 동안 박대성이 만난 사람만 5명 정도로 지금 추격되고 있는데요. 이 범행이 지난 26일 자정이 약간 넘긴 시간에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 전날인 25일 밤 9시부터 박대성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술을 마실 때 식당에서의 주인도 박대성을 봤겠죠. 그리고 술을 취해서 이제 나왔을 때에 택시기사가 이제 승객인가 오인을 해가지고 박대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. 이후에 박대성의 형이 우리 동생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직접 출동을 해서 이 박대성과 5분간 면담까지 했습니다. 근데 경찰이 보니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돌아가기까지 한 거죠.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만취한 상태였다면 경찰이 그대로 돌려보내기 좀 힘들다라는 점에서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란 박대성의 주장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이 피습 직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다. 갑자기 무섭다. 칼을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